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 들어봤죠. 네. 들어봤잖아요, 우리. 당연히 들어봤죠. 네.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이건 알죠. 그 정도는 우리도 안다. 그런데 사실 천냥하면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두 분은 어떤가요? 아, 나 정도의 말솜씨면 천냥? 뭐 퉁칠 수 있겠는데? 나는 10,000원도 네. 갚아야 돼. 아. 이 정도 내 말씀이면은. 네, 사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면 네. 사실 사기꾼이고, 네. 네. 일단 저는 말 한마디 잘해서 네, 좀 빌릴 때 신뢰는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지 못해도 빌릴 때 말 좀 잘하면 잘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친구나 지인한테 신뢰라도 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냥까지는 어렵고 그래도 100냥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게 백- 진짜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진짜. 진짜 신뢰 안 간다. 진짜 마지막이야. 신뢰가 가나요? 너무 안 간다. 신뢰 안 가는 거. 하지만 오늘 모실 선장님은 말로 천냥빚을 갚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기대되시죠?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장님은 왠지 천냥빚도 말로서 다 갚으실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 내가 말을 잘해서 대화를 잘해서 얻었던 이익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셈을 하는 것 같나요? 그럼 금전적 이익 네. 금전적인 아니라도 네. 네. 좋은 기억, 말을 잘해서 내가 이런 것 좋은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사실 그 질문을 미리 받고선 네. 과연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뭘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왜냐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치 교육, 말하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제가 기업을 상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인재 육성팀이나 이런 기업 임원들, 대표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100% 다 수업으로 이어져요. 근데 그 이유는 저의 대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사업을 한 지가 이제 햇수로 5년 차인데요.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익을 본 게 많네요. 금전적으로. 그렇네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그래서 더욱더 제가 말하기와 이 대화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말을 잘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많이 그렇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희가 뭐 선장님을 따라가기엔 무리고 한 천냥빚까지는 아니지만 100냥 정도는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말솜씨나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오늘 저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심지어 직업이 없는 분들도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첫 번째도 나왔잖아요. 전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를 망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대구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네,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 시작하기 전에 그러죠. 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좋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을 때 네. 뭔가 분위기를 깨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되게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불편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답변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질문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에 한 2시쯤 잡혀요. 그러면 대부분이 또 시작하는 멘트가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못 먹었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어떡해요. 끝나고 드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뭔지 네. 아시겠죠? 근데 진짜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왠지 강사님 식사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빵 사놨어요. 빵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밥 먹었는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렇네. 아무것도 안 줄 거면서 왜 물어요? 진짜 약 올리냐? 난 먹고 왔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없다면 그냥 빈말은 하지 않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데 낯선 사람 있잖아요. 좀 네.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방법이 있다면 사실 위주의 질문을 하지 말고요. 감정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영화 봤어요. 어떤 거요? 계속 이렇게 정보 위주로 대화를 하죠. 그럼 언젠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아요.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죠. 영화 뭐 봤어요? 이게 아니라 영화 어땠어요? 영화 볼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을 물어봐 주면은요.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좋다. 오케이. 왜요? 천냥비 못 갚겠는데. 천냥빈 못 갚겠어? 천냥비 갚는 거 어렵다. 아내분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이번에는 경청을 잘하는 방법인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왜 경청이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공감을 정의를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머물기.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면은 막 반응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도 덧붙여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공감의 형태는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였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경청하라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화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올라와요.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청을 또 방해하게 돼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네.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어디서 해요? 제가 또 거의 한 석 달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해요? 저 집 근처에서 해요. 몇 분 동안 해요? 무슨 운동해요? 하면서 계속 또 정보 얘기를 해요. 코치님은 어때요? 이러면서. 그게 자기가 관심이 있었는데 크로스핏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흥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크로스핏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정말 잘하려면 소재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의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수다를 잘 못 떠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라마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배들이. 자기는 드라마도 안 본대요. 영화도 잘 안 본대요.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드라마를 안 본다는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그 드라마 보니까 어땠어? 왜 이 드라마가 어떤 점이 재밌어? 이런 거. 맞아요. 좋아요. 그런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하시. 하나만 들어서 지금.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최악. 근데 다행히 난 드라마를 좋아해서 괜찮아요. 드라마 많이 그렇군요. 봅니다. 네. 그럴 때는 나의 삶을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드라마가 나는 진짜 안 보아요. 근데 이 세상엔 드라마를 좋아서 막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내 지식을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걸 위해서 질문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이점을 신기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점. 드라마 왜 봐? 나 너무 싫던데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런 질문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 말 해도 돼요? 나는 그럼요. 너무 싫은데 너는 왜 보냐고? 네.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나올 것 그게 같아. 티가 나면 안 돼. 그게 나, 그게 나. 경계하세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이끄는 질문, 그리고 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해보시면은
아주 원활하게 내 편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읽는 말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단답형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왜 저를 보세요? 적절한 제스처예요. 그 짧은 대답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요. 당신과 내가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더 늘리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고마워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마워. 나는 자기가 있어서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 어머, 설거지 매일 해주고 싶어요. 설거지 와. 더 없나? 하면서 막 하고 싶어요. 또는 아이가 집에 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왔어. 뭐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예요. 왔어. 엄마는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어머. 내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어머. 이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해준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써도 한마디 더 보태주면 네.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감동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대답 이게 아니라 한 문장을 더 보태는 거죠. 어떤가요? 이 단답형의 규제. 야, 한 문장 더 보태기 쉽지 않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보태주세요. 뭘요? 야, 멀려. 왜 이런 수강생들도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피드백을 주고 바꿔주고 하면은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기억에 남는 멘트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살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한 번도 제 윗입술이 안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진짜 같잖아요. 근데 대박이에요, 인생 강의예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왜 인생 강의라고 당신이 느꼈는지를 저는 알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한 문장을 보태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서는 설득력을 발휘해야 되죠. 저는 대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나를 비우시고 나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제일 잘하려면 내 얘기를 안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도 안 끼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 안 자르고요. 생각이 번뜩 나도 지우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관심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은데요.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순간은 뭐냐면 사업적인 부분이거나 내가 이익을 챙겨야 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순간은 설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안일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오빠가 정리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옷을 막 벗어나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하겠죠. 옷을 또 그따위로 벗어놓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냥 당연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혼나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정리를 못하는 게 혼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아들을 혼내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는 되게 쉽게 앞에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진짜로 가족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부탁을 해야 돼요. 아들아, 엄마가 정리가 안 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 엄마를 위해서 옷을 세탁기에다가 벗어놔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부탁할게.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듣고 살아봤죠. 네,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 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감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말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게 아니에요. 시선을 자꾸 나를 향해서 나는 왜 쟤한테 기분이 나빴을까? 쟤가 아니라 왜 그 말에 기분이 나쁠까? 이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상대방의 관점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세탁기를 팔아요. 세탁기를 못 판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대용량입니다. 여러분 이불 빨래 어떻게 하시나요? 기능적인 설명만 하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화 배웠죠. 대화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제일 좋다. 네. 이런 말은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좋지 않은 거예요. 저녁에는 누가 보냐면요.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이 봐요. 근데 상대방을 고려한 말하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퇴근하고 오셨죠?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집안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깨끗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걸 고려해 보시면 설득 잘 할 수 있어요. 딱 퇴근하고 오는 시간대에 딱 TV 다 켰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계속 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오늘 하루 어땠어? 쇼호스트 분이 그러면 하면서 보게는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지 뒤에. 맞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을 자꾸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 정말 좋고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화법, 역시나 설득할 때도 중요한데요. 저는 긍정적인 언어를 되게 많이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거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듣고 있으면 귀도 좀 피곤하고 맞아요. 나까지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형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상형을 대답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술 마시는 사람 되게 싫어요. 저는 전화 잘 안 받는 사람 진짜 싫어요. 저는 좀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이러면은 저한테 소홀해서 좀 별로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싫다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자기 건강 잘 챙기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운동은 잘하는 사람이 좋고요. 저는 하루라도 저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쓰셔야 돼요. 좋습니다. 뭔가 되게 따뜻한 네.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두 분은 이제 말로 천냥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못 갈 것 같은데요. 아직 천냥은 좀 무리다. 네, 그래서 아직 한 모르겠어요. 100냥 정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자신감이 생겼고 또 그것도 묻고 싶어요. 우리 오늘 보물지도 여기 와서 촬영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잘못 배웠어. 존댓말은 할 줄 몰라요. 되게 따뜻하게 네. 느껴질까봐. 근데 되게 친근하네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친구 같았어요. 저 되게 환대받는 기분이었고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니까 제가 준비한 거 그 이상의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바로 그 질문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선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장님의 깊숙한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질문이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자, 오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